네, 그러면 라인증권과 웹 서비스의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라인 후쿠오카의 세큐리티 팀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ID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요. 다음은 라인 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오늘의 테이마 두 가지 웹 서비스의 연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니 호화도미 랭케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는 라인 아프리카 연계탑의 연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얻고 있으니 여기서 꼭 여러분께서 갖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인포와드 ME 연계 시에 세큐리티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또 하나는 라인 앱 워렛 탑의 연계 시에 테스트가 어려운 부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은 반드시 잘 들어주십시오. 우선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중국 귀어주의 출신입니다. 거기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추가 유명하고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매운 요리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매일 매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규슈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라인 후쿠오카에 입사했습니다. 사바 사이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동골 라면이 아주 좋습니다. 작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보더콜리라고 합니다. 보더콜리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견종이라고 하는데 얘도 언젠가 나처럼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바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소개는 이상입니다. 라인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인증권은 주식, 증권 등의 상품을 취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이 타임라인은 제가 직접 관여한 부분만 그렸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이 2020년 2월입니다. 6월에 첫 번째로 개발을 한 서비스 투자 신탁 적립이 리리스되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마니 포워드 ME 연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IPO 서비스를 개발해서 리리스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에 STO 서비스를 리리스했습니다. STO라고 하는 것은 세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사채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발행하는 디지털 증권 중의 하나입니다. 라인 증권은 지금은 많은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자의 시점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초기 시스템의 구조 이미지인데요. 점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라인증권의 인터널 네트워크입니다. 내부에는 NRI라든가 너무라 증권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시스템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시스템 중에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에 관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NRI, 너무라 증권 시스템이 있고 그 이외에 일본 증권업 협회 JSDA 등이 있습니다. 돈에 관련해서는 라인페이, 퀵 등이 있습니다. 라인증권은 이들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모아서 여러 가지 긍휼을 해서 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리우터에서 사명을 바꾼 리피니티브라는 회사로 거대한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주식의 가격 등 리얼타임에 실시각의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나 지연이 없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거대한 데이터인가 하면요. 아침 9시 증권거래소의 전장 오전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피크에 매초 3만 건이 들어옵니다. 유저 리퀘스트도 그때는 매초
5,000건 들어옵니다. 로스트나 지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프링 웹 플락스로 non-blocking I/O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를 데이터에 주고받는 허브로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써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이 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유저의 자산을 취득하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시스템 구조 중의 하나입니다. 오른쪽 밑에 라인 세큐리티즈 코스모스라는 부분이 늘고 있죠. 추가되어 있죠. 여기서는 라인 증권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집약된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새로운 기능 개발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라인 증권을 열면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새로 생긴 마이크로 서비스에 접속해서 종목이나 주식의 상세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서버풀에도 접속해서 최종적으로 NLI 시스템에 도달해서 유저 자산 정보를 취득합니다. 왜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요. 코스모스는 원래 우주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라인 증권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영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 아스테로이드, 소행성이 많이 있죠. 이것은 하나하나가 비즈니스 로직이나 코어 로직이 들어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엑소스피어, 즉 대기권, 아니면 유저가 직접 콜할 수 있는 API가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의 매매 API 등 라인 증권에서는 이러한 이름을 지음으로써 각각의 서비스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신기능을 추가할 때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 Money Forward Me 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Money Forward Me는 개인의 자산 정보를 통괄해서 관리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라인 증권에서 유저의 보유 자산 정보를 Money Forward Me로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로서는 이 그림과 같이 Money Forward Me 서버는 라인 증권의 서버에 접속해서 자산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도 코드 네임가 지어졌는데 코메트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코메트도 우주에 관련된 말이죠. 해성이라는 의미고요. 외부에 위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코드 네임을 지었습니다. Money Forward Me와의 연계에는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의 격리입니다. 금융 서비스는 세큐리티를 위해서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분리해서 독립된 인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로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API를 외부에 공개하기 때문에 인증과 인허가의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 증권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와의 격리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께서 그거를 알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DMZ를 만드는 것입니다. DMZ라고 하면 일본어로 비무장지대이죠. 그 기능으로서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서 퍼블릭 네트워크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영역입니다.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접속을 했을 때 파이어볼을 한번 경유해서 DMZ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DMZ에서 다시 한번 파이어볼을 경유해서 인터널 네트워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파이어볼이 돌파되었다고 하더라도 DMZ에서 인터널 네트워크로 가는 파이어볼은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지킬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볼은 이중의 방벽으로서 기능합니다. 라인 증권에서는 DMZ를 설치하고 그 안에는 커메트 웹이라는 이름의 엔진 X를 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DMZ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또 하나의 세큐리티 대책으로서 이 통로로 ACL을 걸어서 Money Forward ME 서버 밖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새로 연계처가 늘었다가 하더라도 이쪽에 연계처의 서버로 ACL에 추가만 하면 되는 거고요. 기존의 연계처인 Money Forward ME는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음은 과제 2의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인증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세 가지 안을 생각했습니다. 플랜 A에서는 자체 내에서 유저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의 웹 서버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API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플랜 B에서는 똑같이 역시 자체 내에서 유저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데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도 만들고 거기서 자산 정보를 취득하는 API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플랜 C는 라인 로그인을 사용해서 인증하고 역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API를 구현해서 자산을 취득시킵니다. 최종적으로는 플랜 C를 채용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라인 로그인을 사용하는 이유로서 자사 서비스인 것은 제외해도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큐멘트가 아주 춘실화되어서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Money Forward ME가 유저의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라인 로그인을 사용하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도큐멘트를 읽으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큐리티 보증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세큐리티 팀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인 증권을 포함한 많은 라인 서비스가 라인 로그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노하우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랜 C에서는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번에 만든 서비스의 이름은 월렛 핸들러입니다. 목적은 하나, API를 제공하고 유저의 자산 정보를 외부 서비스로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장래적으로 외부 연계도 전망하면서 월렛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테크 스태크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부트, 언어는 코틀린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라인 증권에서는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사용한 것은 그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좋은 점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존 서비스에 영향하지 않고 개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 이외에 라인 증권은 복수의 팀과 많은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팀마다 서비스를 담당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플로이는 헤스커프의 제품 노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마드는 컨테이너화되어 있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스케줄러 및 디플로이 자동화 관리 툴입니다. 이것도 라인 증권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증에 대해서는 라인 로그인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방법은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월렛 핸들러로 인가 API를 제공합니다. API를 부르기 위해서 라인 로그인으로 얻은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API 호출 방법은 왼쪽 코드에 제시했습니다. Money Forward ME는 액세스 토큰을 헤드로 세트해서 월렛 핸들러의 인가 API를 부릅니다. 액세스 토큰은 라인 로그인 인증 성공한 유저만 발행합니다. 월렛 핸들러는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라인 프로파일을 API를 부르면 유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라인 베리파이 API를 호출하면 액세스 토큰의 유효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저는 라인 앱에서 연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API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검증 오류의 사례입니다.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액세스를 하지 않는 유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인가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시스템 구조 그림입니다. 머니 포워드 미축은 먼저 유저의 라인 로그인 시켜서 ACL 통로를 통해서 DMZ 공유해서 라인 증권의 내부에 액세스합니다. 코멘트 루터로 인해서 라우팅하고 월렛 핸들러 API의 리퀘스트가 도달합니다. 거기서
액세스 토큰 헤더를 이용해서 유저를 특정합니다. 라인 증권 자산 API를 호출합니다. 최종적으로 NRI 시스템으로부터 자산 정보를 취득하고 유저에 돌려줍니다. 이상으로 머니 포워드미 연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라인 앱 월릿 탭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라인의 월릿 탭을 핀텍 콘텐츠 허브로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인을 열어보면 월릿 탭이 나오죠. 그걸 탭하면 맨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월릿 자산 탭이 있습니다. 자산을 탭하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신 화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라인페이, 라인증권, 라인 비트맥스, 라인 FX가 표시됩니다. 라인증권과 라인 FX는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연계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연계에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액세스수의 증가입니다. 머니 포워드미에서의 액세스 할 때는 일정간 10 리퀘스트 미만인데 월릿 탭은 항상 많은 사람이 액세스합니다. 그래서 액세스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출시되고 해보니까 1초당 400리퀘스트를 넘었습니다. 즉 40배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증권 자산을 월릿 탭과 연계하고 동시에 FX 자산도 추가하고 싶은데 FX API는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 중에 API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 테스트를 할 것인지 과제입니다. 접속수 액세스 증가에 대해서 세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레이트 리밋과 API 레이트 리밋을 설정했습니다. 서버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지 않도록 레이트 리밋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캐시입니다. 월릿 탭 측에서 1분 동안 FX 증권 각각 캐시했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어카운트 인포 API를 만들었습니다. FX 증권의 어카운트 계정 상태를 먼저 보고 계정 아카운트가 없는 사용자에 대해서 자산 취득 API를 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PI 코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FX 개발 중에 API를 어떤 식으로 결합 테스트를 하느냐입니다. 저희 해결책은 파이어목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여 API 목 서버를 만들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 알아주셨으면 하는 또 한 가지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되도록이면 빨리 외부 시스템 API하고 결합 시험을 하고 싶은데 그 API가 개발 중에 있고 완성할 때까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만 API를 모국하고 싶은데 전 시스템을 모국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 있을까요? 자기가 고생해서 목 서버를 만들었는데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결국은 아무도 안 써준 경우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조사를 하고 찾아낸 것이 와이어목입니다. 와이어목을 선택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 방법이 간편합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API만 목하면 되기 때문에 와이어목이면은 하나의 JSON 파일 가지고 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목 서버에는 애드민 API가 있습니다. 재기동하지 않아도 목 API를 추가하고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용에 적합합니다. 같은 API에 대해서 리퀘스트 매핑 기능을 사용하면 복스 리스폰스 패턴을 정의할 수 있고 패턴 테스트를 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미지하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이 쉽다는 사례입니다. 왼쪽에는 하나의 목 API의 정의입니다.
그 내용은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가 JSON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something이라는 URL에 X사면 Hello World가 반응합니다. JSON에서 정의한 API를 실제로 와이어목 서버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JSON 파일을 서버상에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와이어목에 애드민 API를 사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은 애드민 API를 사용한 등록 사례입니다. 먼저 사전 준비로서 오피셜 사이트에서 최신의 자바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바 코만드로 8080 포트로 목 서버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만드는 컬러 어드민 API에 목 API를 등록하는 처리입니다. 리퀘스트 바디는 왼쪽에 JSON 문자열입니다. 등록 후는 세 번째 코맨드로 Save API를 호출합니다. 등록 결과는 네 번째 코만드로 어드민 API를 호출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파란 코드는 확인 결과입니다. 마지막 코만드로 실제로 API를 호출하면 정리한 대로 something 테스트로 액세스하고 헬로 월드가 돌아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와이어목은 사실은 와이어목 스튜디오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웹 U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목 API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사용하면서 네 가지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은 목 API 설정 화면입니다. API의 정의는 스터브입니다. 지금은 스터브가 하나만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유스 케이스는 목 API의 적용 조건을 설정하는 사례입니다. 어떤 리퀘스트가 오면 목 API를 적용하는지 자세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로는 헤더 조건을 설정합니다. 리퀘스트의 오스트라데이션 헤더가 AAA와 일치하면 목 API를 적용합니다. 헤더 외에도 쿼리 파라미터, 쿠키, 리퀘스트 바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증권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복수 스톱을 정의해서 패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자 자산 경우에는 데이터는 노블라 증권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블라 증권이 연락하여 데이터 설정을 부탁해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많이 듭니다. 두 번째, 레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의 목입니다. 라인 증권은 스테이터스 코드를 400대, 500대로 하여 오류 발생 시 그리고 메인테넌스 중에 고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류가 나왔을 때의 고동 시험을 해서는 DB를 만들어서 에러 케이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오류가 될지 상당히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시간도 걸립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원래 오류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리스폰스 바디 목입니다. 라인 증권에서는 페이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리스폰스 리스트 아이템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UI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1페이지당 팩 아이템이 있는데 팩 이상의 더미 아이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 후에는 모두 삭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귀찮지요. 와이어목을 사용하며 목 API의 추가와 삭제만 하면 목 리스폰스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스 케이스는 프록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사용하며 리퀘스트를 어떤 도메인에 프록시 할 수 있습니다. 라인 증권에서는 프록시 스탑을 설정하고 거기에 또 하나의 API 스탑을 정의하고 두 가지 스탑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발진의 API만 목을 하고 기존 API는
불확실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시스템이 API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처럼 완성됐는데 테스트를 못해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상 4가지 유스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디 도입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잘 될 것입니다. 라인업 원래 탭과의 연계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2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월렛 핸들러의 캐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라인 앱 월렛 탭 측만 캐시를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연계 서비스가 추가되면 이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부하가 올라갑니다. 월렛 핸들러에도 캐시를 추가하고 싶은데 게시할 장소가 많이 있으면 자산 갱신이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캐시할까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2번째 과제는 레이드 리밋의 개선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레이드 리밋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앞으로 새로운 연계 서비스가 증가했을 때 하나의 서비스가 레이드 리밋에 도달하면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연계처에 일정의 레이드 리밋을 설정한다 해도 연계처가 증가하면 언젠가는 합치면 글로벌 레이드 리밋을 초과합니다. 레이드 리밋 설정 방법이 앞으로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번에 월렛 핸들러가 외부 서비스 연계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산 취득처의 추가를 쉽게 할 수 있고 API 재건처 추가도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인 증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권이라는 코스모스 상에서 아스트로이드, 엑소스피아, 코멧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머니 포워드 미 연계에 대해서 2가지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네트워크 분리를 DMZ 그리고 ACL로 인해서 해결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라인 앱 월렛 앱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2가지 과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발 중에 API를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와이어목을 사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와이어목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제는 2개, 캐시 문제와 레일 리밋 개선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외부 서비스 연계 기반이 마련되고 앞으로 확장하기 쉬워졌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님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래스토크 시간으로 질문자가 궁금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으면서 회화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 보탄에서 투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서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분은 야후의 COG 료해님입니다. 네, COG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야후 주식회사 기획활동본부의 COG 료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COG님 세션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네. 네, 아이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솔직히 느낀 점은 코스모스라든가 코메트라는 이름이요.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시스템에 이름을 지을 때 뭔가 그 이니셜을 연결해서 만든다라든가 그런 게 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표현하는 이름이 되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추상적인 레이어로 엔지니어 분들이 일할 때 같은 시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쉬워지는 그러한 이름은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비스에 있어서도 똑같이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요. 실은 저희가 생각한 이름이 아니고요. FRA 팀이라고 다른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아스테로이드 엑소스피어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마네포아드미하고 연계할 때 코메트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때도 이 이름을 아주 시간 들이면서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적합한 이름을 지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술적인 부분,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질문입니다. 저도 금융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고요. 세큐리티에 대해서는 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서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번에 개발된 부분에서 홈적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제한 같은 건 있었습니까? 네. 처음에 월렛 핸들러를 만들 때 게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요. 유저의 정보가 들어가거나 개인 정보가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게시해도 되나? 라는 질문이 많았고요. 그것을 그때마다 스킬 팀에 물어봐야 하고 결과적으로 유저의 정보는 게시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게시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제한이 걸려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저의 자산 정보는 게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금융계 서비스로서 세큐리티가 높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개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지급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GC도 똑같이 고생하시는 걸 이해했습니다. 아까 프라이버시 그리고 법무 차원의 고생하신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시스템을 순수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잘 정리된 모양새를 갖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유곡절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고생한 얘기가 듣고 싶어요. 네. 처음에 구현하고 중간에 그것을 변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지 않았고 라인 로그인하면은 아이디 토큰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토큰이라는 것이 유저 아이디라든지 프로필 API를 자주 쓰는 정보가 다 갖춰진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키라는 형식인데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도요. 그걸 사용하면 프로필 API를 따로 불지 않아도 직접 유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구현했는데 중간에 알아차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저가 라인 앱에서 마니포워드 미를
연계 해지하면 액세스 토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ID 토큰은 ZILB 때문에 유효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 기한 내라면 아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저가 해지하고 있는 것을 검증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ID 토큰을 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게 된 거죠. 상당히 쓰고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을 많이 진행됐는데 알게 된 거죠. 네, 손에 참 힘드셨을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했을 때 모든 유스 케이스를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다 생각할 수는 없어서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것은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해도 어떤 패턴의 오류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면서도요. 그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고생하신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으로부터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부하 대책으로서는 아프리 측의 대책은 서버 측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최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서버 측에서 한계를 정하고 첫 번째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어떨까요? 네, 그러세요. 서버의 부하는 서버를 늘리면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적인 제한이 있죠. 어떤 부분인가 하면 NRI 노무라 증권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제한이 있습니다. 1점 개수 이상의 리퀘스트가 생기면 노무라 증권에서 시스템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러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리퀘스트 제한으로서 그 염두에 두면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미트를 설정을 한 것이 부하 대책으로서의 최종적인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외부 API라든가 그 부분이 보틀네크가 됐을 때 자사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이 부분이에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